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아이들 중간고사 이제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도 이제 중간고사 끝나서 정말 열심히들 잘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고사 끝나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아마도 중간고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기가 이쯤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결과가 좋건 나쁘건 시험이 끝나면 다들 놀기에 바쁠 거예요. 그런데 아이나 부모님,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답 노트를 생각하실 거예요. 오답 노트. 뭘 틀렸는지 적는다. 이제 어디서 왜 틀렸을까?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실 텐데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분석했어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해두면 다음번 기말고사, 또 다음 학기, 그리고 다음 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의 출제 방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뭐야,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출제 방향을 살펴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험을 본 바로 다음에 아직까지 중간고사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시험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정말 방법은 간단하긴 하거든요. 시험 범위 안내에 가정통신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교과서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학습지에서 나온다거나 이렇게 가정통신문에서 안내가 되어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를 다시 펼쳐서 시험지와 시험 범위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별로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계신다면 이 작업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에서 출제를 했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1번부터 차곡차곡 어디에서 출제하셨는지 한번 표시를 형광펜 또는 그냥 뭐 빨간색 펜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교과서에 표시하지 않은 어떤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1번부터 뭐 문제가 25번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걸 다 표시를 다 한 다음에 한번 시험 범위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주로 출제하는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의 시험지와 또 선생님께서 먼저 시험 문제의 출제 그 범위, 시험 범위, 교과서에서 나오겠다 아니면 학습지에서 낼 거다라고 알려주신 가정통신문에서 알려주신 그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씩 하나씩 출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지를 덮고 쭉 훑어보면 교과서 어디에서 이 선생님은 그림에서 아니면 과학 선생님은 어느 실험에서 실험을 위주로 내는구나. 사회 선생님은 교과서 모퉁이에서 많이 내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주 보여요. 뭐 수학 선생님은 뭐 대단원 문제에서 많이 내시는구나. 저기 뒤쪽에 나오는 어떤 뭐 연습 문제에서 많이 내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보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기말고사 기간에는 어떨까요? 그렇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출제 방향을 알게 되는 거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감을 찾을 수도 있고 방향을 수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다음 학년도, 다음 학기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틀린 문제 또는 맞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 방법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틀린 문제만 한번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세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그 세 문제만 한번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난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인제 이렇게 해서 모두 고르시오. 아이가 유난히 모두 고르시오에서 틀렸다라고 하면 정답이 두 개인 것들 또는 정답이 모두 다 고르시오에서 틀렸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어떤 주의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짝지은 것은 이런 부분들도 아이가 주의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문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밑줄을 긋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문제 푸는 스킬,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실수로 틀렸다면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또는 잘못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내가 시간 조절을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국어의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국어 지문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읽어버리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정말 웃기죠. 국어 지문이 너무 재미있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국어 지문을 읽다가 시간이 지나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친구들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몰라서 만약에 틀렸다면 시험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왜 틀렸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답 노트의 어떤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또는 내가 만약에 다 맞았다면 거의 다 맞았다면 내 공부 방법이 거의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잖아요, 출제 경향하고 맞게. 그랬을 때 긍정적인 방향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까지 했거든요.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마음적인 문제예요. 어떤 거냐? 시험 불안을 극복한 나 자신 또는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대견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시험 불안은 사실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시험에 대한 불안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건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아이도 알아요. 하지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맞아요. 공부예요. 그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 공부라는 건 아이도 알고 부모님도 알아요. 하지만 불안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불안하거든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이다. 그런데 불안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이 불안을 극복하는 건 공부라는 걸 자꾸 되뇌이면서 다음번 시험 공부할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불안한 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이런 과정을 이겨내는 이 모습을 정말 대견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이런 것도 못 이겨내니?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게 아니라 "너 정말 대견하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구나. 어떡하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겨내는 거 엄마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빠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렇게 불안함을 너가 스스로 이겨내는 이 모습이 엄마 아빠는 너무나 대견해." 이렇게 아이를 격려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 나 정말 너무나 대견하구나. 엄마 아빠도 해줄 수 없는 이 시험 불안을 나 스스로 정말 천천히 이겨내고 있고 내가 정말 힘을 길러내고 있구나. 나 정말 대단한 애구나. 다음번에도 더 열심히 이겨내려고 내가 노력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중간고사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의 출제 방향 살펴보기, 두 번째로는 맞는 문제 또는 틀린 문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기, 세 번째로는요, 시험 불안을 극복한 나 자신 또는 내 자녀를 대견하게 생각하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그렇죠. 중간고사가 끝나서 바로 지금 당장 now. 맞아요. 놀 때 아이들이 놀 때 사실 놀기 전에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요. 아이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5월 달 5월 8일 어버이날 즈음에 엄마 아빠한테 아이들이 "제가 무슨 효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요 정도, 요 세 가지 정도 부모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